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집회가 폭망했습니다. 이재명까지 나왔고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총동원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차비까지 줬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국역 쪽에 모인 사람은 18,000명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민주당의 역량을 총 집결했고 이재명이 나갔다는 말은 다 나오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죠.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만 해도 170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보좌관들, 뭐 또 민노총, 그다음에 시민단체 다 총 집결령을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가서 또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18,000명 정도, 뭐 그거보다 좀 많다 하더라도 몇만 명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폭망입니다. 특히 뭐에 비교를 해야 됩니까? 광화문 집회, 우리 여의도 집회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 집회는 말이죠, 이 추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도로에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골목골목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그 카페에 들어가 있고 또 화장실에 가 있고 건물에 들어가 있고 등등등등 그 모인 사람들을 따지면, 그다음에 도로에 모인 사람들을 집계하는 방법도 그렇고 100만 명이 충분히 넘는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AI가 봤더니 580만 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보수 집회는 대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재명의 집회는 폭망을 한 것도 분명하다. 지금 어디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 6배 내지 7배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6배, 7배라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6배, 7배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망한 거죠. 폭망이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는 누가 총동원령을 내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광화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 광화문 목사가 뭐 나와달라, 그게 무슨 총동원령입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몇 명 나왔을 뿐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없고요. 또 세이브 코리아도 그냥 뭐 시민단체일 뿐 아닙니까? 종교일 뿐이고. 그런데 그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리지도 않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폭망했다라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혼비백산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혼비백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절 집회 실패로 민주당의 내부 균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3.1절 집회 실패로 민주당의 내부 균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청년당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청년당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당이나 청년당원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청년당원이 국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들 말대로 거기는 뭐 지금 뭐 진보니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또 페미니즘 어쩌고 하고, 여성들 뭐 또 그쪽에 청년들 쪽에 원래가 좀 세요, 민주당 쪽이. 그리고 또 공을 많이 기울여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청년 당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당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의도 집회를 보니까요, 50대 이하를 뭐 청년으로 본다면 40% 정도가 여의도 집회에 청년들이 운집했고요. 특히 여의도 집회에는 광화문 집회보다도 청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거기가 또 이제 전환길 강사라든지 내지는 뭐 최국 뭐 등등등등, 거기 강사 자체가 또 그리고 모임 자체가 좀 젊은 쪽 모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 40% 정도가 청년들이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광화문도 사실은 뭐 청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뭐 그야말로 지팡이를 짚고 가족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만큼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당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개딸들은 말이죠, 민주당 게시판에 자당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지금 이 비난이 빗발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민주당 게시판에다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빗발쳤는데, 이건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냐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버스 대전해가지고 뭐 10대 20대 대전해가지고 대절을 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모으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총동원령을 내리면 각각의 그 지역구마다 할당을 해요, 할당. 그래서 뭐 A 지역구 300명, B 지역구 300명 이렇게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개 지역구면 300명만 모여도 뭐 6천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딸들이 비난하는 거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개딸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모임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이 됐던 민노총의 깃발이 보이긴 보였대요. 그 직접 가서 본 사람들에게 따르면 민노총 깃발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노총이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제 깃발 들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노총도 꼬리 내리는 거죠. 민노총 지금 간첩이 잡히고 민노총 안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VOA에서도, 미국의 소리에서도 중공 간첩, 북한 간첩이 한국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도 꼬리를 내리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의 부활이 가까워지면서 민노총이 그다음에 이제 타깃이에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부활하고 나면 민노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간첩 활동까지 했기 때문에 저거는 정상적인 노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그다음에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재명이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민노총이 언제부터 뭐 이재명 시다발입니까? 민노총은 그냥 민노총이에요. 원래 이재명보다 더 서열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자꾸 뭐 총동원령 내리고 기분 나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지금 사법리스크로부터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3월 26일이죠. 그때 공직선거법 20 나옵니다. 그 20 나오고 나면 이재명이가 뭐 그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법정식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노총도 그 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원이 조금 되긴 했다 하더라도 민노총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지 않았다. 일부 민노총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 드론 촬영 있죠. 가장 정확한 드론 촬영 후 AI 분석을 했더니 탄핵 반대 참가자하고 탄핵 찬성 참가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AI는 광화문은 580만이 모였다고 얘기한답니다. 가장 정확한 AI는 그 골목까지 찍잖아요. 그래서 580만, 여의도에 35만. 여의도를 35만으로 보는 거 보면 광화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의도도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광화문은 580만, 여의도는 35만. 단군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찍었는데 탄핵 찬성 인파는 2만이랍니다. 그러니까 AI가 찍은 거에 2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6배, 7배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AI 찍은 걸로 보면은 이거는 2만 대 뭐 600만이니까 30배 이상의 300배죠. 300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300배.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AI가 찍은 것이 광화문은 580만, 여의도는 35만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이 AI가 찍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근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AI가 찍은 것이 제대로는 2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300배가 되는 거예요. 300배. 2만에 10배면 20만. 그렇죠? 100배면 200만이니까 300배가 되는 거죠. 그럼 300대 1이면 이게 여론조사라고, 진짜 여론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8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낮춰서 본다 하더라도 이번 광장에서 여론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RS 전화 같은 거 하면 뭐 반반이잖아요. 지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광장 여론조사로 해볼 때 직접 나와서 그럼 한번 표를 던져봐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를 넘었다. 많게 잡으면 70%까지 갔다가 봐야죠. 이걸 그대로 본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시킬 수 없는 거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재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수호거든요. 국론 분열 방지, 국가의 안정성 유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그건 국론 분열을 갖다가 그건 획책하는 거죠. 국론 분열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가를 망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절대로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갖다가 인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 여론이 확인됐다는 거죠. 광장 여론, 진짜 민심, 이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민주당은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내부 균열 조짐은 뭐냐? 이재명이가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동원령이 중요해. 이걸 안 내렸으면 몰라. 지도 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2030에서는 1230에서는 전부 다 윤버지, 윤 대통령 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쪽팔려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이재명을 버렸다고 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재명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